네, 연준의 이례적인 0.7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 앞으로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투자전략팀장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네, 오랜만에 전화로 좀 인사를 드리네요. 네. 네, 자, 우려하던 자이언트 스텝이 좀 단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연준도 이번 회의에서 좀 이례적으로 기존 스탠스를 바꿔서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에 좀 시장은 이미 우려감을 모두 반영했다고 봐도 좋을까요? 아니면은 반영해야 할 우려감 아직 좀 잔존해 있다고 보십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은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점도표상으로 이제 3.8%대로 예상을 좀 하고, 연준 의원들이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제 향후 이제 기준금리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2년 국채 금리가 3.2%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 금리 상승, 그다음에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남아있는 위험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침체의 가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그 연착륙에 기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성장률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성장률이 1.7%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성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위험은 이제 경기 정도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상 스탠스는 좀 감내할 경기 체력이 튼튼하냐 이 여부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문제는 역시나 이 금리 인상 속도를 감내할 만큼의 경기 펀더멘털인 것 같은데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이사님 얼마나 좀 크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체가 이제 그런 위험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70년대나 80년대와 같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길게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승 위험도 같이 좀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0원에 육박하고 있는 환율 정말 겁이 납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빅스텝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 상승에 대해서 좀 제한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저희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성장률의 격차 내지는 이제 경쟁력의 격차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희도 같이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게 되면은 저희의 경우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 대한 부담이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금리를 미국만큼 똑같이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덜 올리는 것이 환율 안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어제 국내 증시 또 무섭게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계좌 무서워서 열어보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나라 증시의 하단은 어디까지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을까요? 하단은 거의 많이 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코스피 요즘 밸류에이션 지표들 믿으면 안 된다라고들도 우려를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멀티플 PR이 거의 9배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9배면은 아주 시스템적인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여기서보다 더 떨어질 위험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레벨이라고 좀 보여져서, 코스피는 한 2,400대에서 2,500대 사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지지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7월 FOMC 회의 전까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지금 이제 긴축이라는 75bp라는 산을 하나 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유가와 같은 이제 복병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 대한 걱정들을 계속해서 좀 키울 수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러한 위험들을 많이 좀 반영한 만큼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부분은 크게 더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지켜내고 인내하는 전략이 오히려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됐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섹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어떤 섹터 좀 지켜보고 계세요? 요즘 들어서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제일 좀 견고한 섹터가 에너지 정유 쪽인 걸로 보여지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수혜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어떤 중요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섹터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경기가 하강이 되었을 때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러한 지금처럼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오히려 약간 더 방어적인 형태가 좀 될 수가 있어서 에너지나 보험 업종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던 섹터들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나마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의성 있는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